안녕하세요. 고유 디지털 디렉터 박민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북미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희가 지금 웨비나를 한 지 한 네다섯 번째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다른 토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북미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제 소개를 짧게 해드리면, 저는 지금 한국이랑 밴쿠버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밴쿠버 영문 사이트 데일리 중앙이라는 웹사이트도 지금 제가 디렉팅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군데 이제 회사들의 어드바이저나 뭐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일을 하면서 제가 북미에서 배운 것들도 많고 또 한국에서 제가 마케팅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연결해서 설명해드리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거기도 이사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웨비나도 하고 이렇게 영상도 찍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고유 디지털은 그 글로벌 브랜드를 꿈꾸는 회사들을 위해서 전문 기업으로서 이 글로벌 브랜딩을 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 교육,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여러분들의 글로벌 브랜딩 성공과 회사의 성장이라는 점. 네. 그리고 이게 이미지가 좀 깨졌네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좀 짧게 어떻게 우리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소셜이라는 거에 좀 핵심을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소셜미디어는 정말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소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소셜 활동이라 함은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구축해 나가고 듣고 참여하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핵심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그 소셜미디어의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미디어가 아니라 이 소셜 말 그대로 이 관계를 구축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SNS라고 엄청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북미에서는 SNS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 사람 빼고. 보통 소셜미디어 채널은 이제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SNS가 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는 줄임말로 쓰고 있는 건 알지만 사실 북미에서 그렇게 직접 쓰지는 않는다는 점. 예, 그래서 이 부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미에서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 그리고 좋은 컨텐츠랑 컨텐츠의 힘, 그리고 기버웨이, 파트너십을 통한 인게이징 팁,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첫 번째가 되겠죠. 왜냐면 한국이랑 북미랑 많은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문화적으로도 다른 면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문화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게 소셜미디어에도 사람들의 그 헤비트에도 드러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도 구글 블로거들이랑 굉장히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북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채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순위는 그 순서대로는 아니고요. 10가지가 제가 10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페이스북이에요. 많은 분들이 누가 요즘 페이스북 해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예전처럼 막 뭘 올리고, 그러니까 내 개인 생활을 많이 올리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소셜미디어가 너무 많아서, 각각의 소셜미디어들이 본인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만 명의 액티브 사용자가 지금 북미에 있거든요. 이 말은 거의 1위예요. 네, 나중에 뭐 다른 링크드인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천만 명 정도 다른데 여튼 페이스북은 1억 9천만 명이고 그리고 전 연령대가 사용은 하지만 보통 주청중이 25세에서 54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북미의 브랜드를 런칭을 하시고 싶을 때 소셜미디어 전략을 짤 때 이 소셜미디어마다 채널이 각각이 갖고 있는 기능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친구들, 가족들이랑 소통할 때 많죠.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메신저 앱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뉴스 같은 거 정보 공유하고 그리고 또 그룹 같은 데 조인할 때 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여기 북미에서도 보통 뭐 어떠한 커뮤니티 빌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서는 되게 잘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것들이 사실 보통 페이스북 그 앱으로 많이 이제 사용해요. 제가 뭐 멕시코 있었을 때도 그렇고 북미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페이스북 마켓도 많이 사용하니까 여튼 액티브한 유저가 제일 많은 앱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페이스북이 좀 많이 예전처럼 그런 퍼포스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좀 지켜볼 그럴 가치는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예요. 1억 2천만 명의 액티브 사용자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 연령대가 사용은 하나 주청중이 18세에서 34세라고 해요. 그리고 사용 목적은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많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비디오를 볼 때 무조건 우리가 유튜버를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또 교육적인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웨비나 같은 경우도 저도 이 유튜브에밖에 안 올려요. 그 이유는 이 어쨌든 교육을 우리가 좀 유튜브를 딱 생각하면 뭔가 새로운 거 배울 때 교육을 듣고 싶을 때 우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전략을 짤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소프트웨어 CMO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뭔가 그 소셜미디어에 대한 전략을 짤 때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사용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좀 이 목적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 명.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아마 인스타그램이 1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 카페, 밴드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당연히 이거 근데 한 3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순위를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인스타그램은 아시다시피 젊은 연령대 주청 중이 18세에서 34세이고요. 사용 목적은 보통 사진, 비디오 공유, 그리고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을 팔로우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상품이나 브랜드를 발견하기 위함인데, 여기서 사용 목적에서 보면 사진, 비디오 공유 이 말이 보통 자기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비디오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진, 나의 개인 퍼스널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올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을 팔로우하기 위해서 그 셀러브리티들의 일상생활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만큼 그렇게 자기 퍼스널 브랜딩을 키우기가 쉬운 또 다른 그런 그 플랫폼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그거 그리고 새로운 상품이나 브랜드를 발견하는 거는 저도 정말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되게 그런 새로운 상품 같은 거를 뭐 광고나 인스타그램 태그 같은 거 통해서 많이 알아요. 특히나 패션 코스메틱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인스타그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트위터예요. 트위터는 6,900만 명 활성 액티브한 사용자가 지금 북미에 있고 전 연령대가 사용하지만 주청 중은 18세에서 34세. 그리고 사용 목적 같은 경우는 보통 뉴스나 이벤트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트위터는 정말 글자만 올릴 수 있고 한정된 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정된 글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짧은 내용 안에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 때문에 보통 떴던 그런 앱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와 비슷한 뭐 정치 성향 혹은 뭐 비즈니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 커넥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틱톡입니다. 틱톡 다 많이 보시죠? 네, 지금 1억 명의 액티브한 사용자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연령대가 제일 낮아요. 13세에서 24세. 그래서 주 청중이 이 정도 북미 나이라고 하시면 꼭 틱톡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용 목적 같은 경우는 짧은 영상의 비디오 콘텐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랑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당연히 틱톡의 짧은 영상 때문에 많이 떴지만 짧은 영상 중에서도 뭐 이게 교육적인 게 있고 재밌는 게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틱톡이 정말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브랜드들이 틱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비디오의 힘이 크다 보니까 뭐 B2B 회사들도 그렇고 당연히 뭐 눈으로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비디오에 대한 우리가 그런 이 중요성은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링크드인이에요.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1억 8천만 명의 액티브 사용자가 있고요. 프로페셔널한 이제 프로페셔널스라고 하면 전문가라고 하죠. 예, 그런 분들과 그리고 일을 구하고 계신 구직자들에게 유명하고요. 전 연령대가 다 사용하지만 보통 25세에서 54세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 목적은 네트워킹이랑 구직 그리고 프로페셔널 컨텐츠를 공유하는 건데 사실 저도 링크드인을 진짜 많이 써요. 북미에서만.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사실 쓰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 숫자를 비교하고 역사를 비교하기에는 한국이 아직 많이 많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링크드인을 잘 이해하고 링크드인 프로파일도 잘 해놓고 하면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네트워킹 하는 사람들이랑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또 줌으로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링크드인을 통해서 저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통화도 이제 링크드인 통해서 많이 잡아요. 그래서 약간 인스타나 틱톡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막 내가 너무 시리어스하게 막 심각한 글, 뭐 나의 일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올리기가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링크드인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알아두시고 만약에 개인으로 이제 뭐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시던 사실 네트워킹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기에는 링크드인을 꼭 알아둬야 한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냅챗은 1억 100만 명의 액티브가 사용을 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것도 아마 틱톡이랑 되게 비슷하게 굉장히 젊은 연령대가 사용하는데 주청 중이 13세에서 24세고 사용 목적이 친구들이랑 사진 비디오 공유하는 것도 있는데 뭐 연예인 팔로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요게 진짜 그거 핵심 키워드였어요. 왜냐면 새로운 카메라 필터나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냅챗을 진짜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되게 매번 업데이트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많이 써요. 그리고 핀트레스트 같은 경우는 8,300만 명의 액티브한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요. 북미에서. 그리고 여자들한테 유명해요. 근데 왜일까요? 그게 핀트레스트는 보통 패션 아이디어, 그리고 홈 데코레이션, 그리고 음식, 뭐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막 우리가 데코레이션 따라하고 싶고 막 이런 예쁜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또 정보로 저장해 놓고 또 내 일상생활에서 따라하고 그런 그러니까 표방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로 핀터레스트는 많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핀터레스트로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예를 들어 내가 뭐 요리나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브랜딩을 하고 계시면 그 뭐 레시피 같은 거 정리해서 핀터레스트에 꾸준히 올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레딧이에요. 레딧은 지금 5,200만 명 액티브한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고 레딧이 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한국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레딧이 뭐냐면 말 그대로 네이버 카페 같은 거, 네이버 지식인 같은 거.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뭐 지금 파퓰러한 게 뭐 게임, 지금 하키 시즌이어서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건데 뭐 되게 이상한 말도 많아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18세 이상만 볼 수 있는 건가 봐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로그인 하기가 좀 그래서, 여튼 뭐, 뭐가 됐던 뭐 이런 식으로 누가 글을 올리면, 이제 밑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토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레딧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왜 소셜미디어예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하시면, 레딧이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써요, 일단은. 그리고, 구글에 검색했을 때도 뭐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럼 레딧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레딧에서 말을 했던 것들. 그래서 사실 마케팅으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한국에서도 네이버 지식인에 뭐 자문자답처럼, 그러니까 자문자답처럼은 안 보이게 하지만, 그래도 사실 회사에서 이렇게 체험단분들이 막 써주고 하잖아요. 이번 새로 나오는 레모나 어때요? 뭐 이러면 막, 뭐 거기에 글 막, 너무 맛있어, 뭐 이런 것들.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용 목적이 보통 이런 포럼 같은 거 토론하는 거, 아니면 뉴스나 이벤트들, 예, 그리고 굉장히 니시한 취미나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시하단 말은 굉장히 그, 특별한, narrow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레딧에서는 많이 만나고 얘기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해서, 레딧을 모르시는 분들은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좀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가장 레딧을 많이 사용했던 한 회사는 건강식품 회사였어요. 건강식품 회사에서 우리가 레딧에 좀 많이 집중을 해서 뭐 정보성 글도 많이 되게 올리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 상품이랑 관련된 글을 올리면 답글도 엄청 친절하게 달아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레딧은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점. 그리고 열 번째는 왓츠앱이요. 왓츠앱 같은 경우는 지금 6,800만 명의 액티브한 사용자가 이제 미주에 있고요. 전 연령대가 다 사용하는데 주청중은 25세에서 54세예요. 그리고 사용 목적 같은 경우는 친구, 가족에게 메시지 보낼 때 사진이나 비디오 공유, 그룹챗 조인. 이게 일단 카카오톡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왓츠앱. 근데 왓츠앱은 전 세계에서 이제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룹챗이 굉장히 막 오픈 채팅방처럼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 빌딩으로 요즘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 가지를 막 다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도 뭐 지금 한두 개 정도 빼고 다 쓰긴 하지만, 다 쓰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우리 브랜드가 어떤 채널에다가 홍보를 해야 되는지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좋은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너무 이제 이 뻔한 얘기긴 한데, 제가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보통 이제 소셜미디어로 브랜딩을 하고, 그리고 뭐 광고도 하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광고도 있고, 아니면 뭐 인게이징 하는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정말 컨텐츠의 힘이거든요. 어떠한 컨텐츠가 좋냐, 그리고 어떠한 컨텐츠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냐. 그것이 정말 결국에는, 이 꾸준히 올리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진짜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좋은 컨텐츠라는 정의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뭐 저 포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막 내용이 많거나 내용이 막 혼란스러워도 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내가 만들어 놓고 이제 예쁘다, 좋은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내용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텐츠 같은 경우에 잠재 고객 유치 및 유지. 일단 이 잠재 고객들이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컨텐츠의 키워드를 우선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찾고 나서 그거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면 그 컨텐츠가 유용하다고 사람들이 느껴지겠죠? 그럼 이 유용하다고 느껴지면 이 잠재 고객들이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리드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죄송해요. 오탄가 봐요. 신뢰 구축인데, 좋은 컨텐츠는 우선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올리고 또 거기에다가 뭐 기버웨이도 하고 우리 이런 상품 만들 거다 약속도 하고 계속 퍼블릭하게 올리기 때문에, 청중들이 이 브랜드가 소셜미디어가 없으면 좀 약간 뭔가 이렇게 할리폰인가? 막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는 꼭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웹사이트 트래픽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좋은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엔진 순위를 향상을 시켜요. 말 그대로 웹사이트에 올릴 때도 있고 소셜미디어에 올릴 때도 있지만, 인게이징이 많이 되고 트래픽이 많아지면 그 트래픽이 웹사이트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우리 전체 브랜드의 트래픽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소셜미디어 참여 개선이에요. 좋은 컨텐츠는 사람들이 게시물에 좋아요, 공유 및 댓글을 달도록 장려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예를 들어서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글을 물어보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해요? Leave the commen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제 생각에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 브랜드 이런 색깔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리드를 고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좋은 컨텐츠는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리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리드를 고객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즉슨 사람들이 어떤 뭐 브랜드를 보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를 보고 인스타나 뭐 이런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보면서 물건을 사게끔까지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게 고객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뭐 틱톡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구나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구매까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좋은 컨텐츠라는 점. 그래서 그게 뭐 유용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매혹시킬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에 좋은 컨텐츠의 힘은 리드를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객으로 직접 물건까지 살 수 있게 하는 것들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튼 좋은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초반 이제 기버웨이랑 파트너십을 통한 인게이징 팁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음, 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 엄청 이게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정말 공짜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냥 댓글 하나 남기고 친구도 불러서 이렇게 뭐 받아갈 수 있는 것들의 참여도가 많이 높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받기 싫은 거 하면 안 오겠죠, 당연히. 막 너무 참여하기 어려운 기버웨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줘도 안 쓸 것 같은 그런 기버웨이라든지 이런 건 하시지 말고요. 뭐 진짜 사실 제일 간단한 거는 막 스타벅스 쿠폰 뭐 이런 거 주는 건데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우리가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지 않는 청중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엄청 초반에만 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고요. 그 뒤로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컬 회사 두 군데랑 같이 협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일 인기 많은 밴쿠버에서 요즘 그래서 인생 네컷 찍는 거나 아니면 치킨 이렇게 주는 걸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이거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었는데 괜찮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반에 키울 때 정말 기버웨이를 많이 하시라고 저는 사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뭐 우리한테는 이게 얼마 안 하는 돈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참여도가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버웨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많이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버웨이를 계속하면 좋은 점이 사람들이 알아요. 아, 이거 이 회사 계속 기버웨이를 하는구나. 언젠가 나도 참여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브랜드 성장을 위해서 기버웨이를 자주 많이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통한 캠페인이었어요. 근데 이 파트너십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파트너를 맺어서 우리가 뭔가 같이 해보는 건데 브랜드 대 브랜드로 만나서 해야 하는데 이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청중이 겹치는가가 중요해요. 막 진짜 생뚱맞게 다른 회사가 이제 완전 두 개가 다른 브랜드가 같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뭘 하게 되면 어, 정말 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막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게 발생이 되든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899개의 댓글을 받고 사실 이걸로 통해서 저희가 너무 감사한 건데 이 브랜드가 거의 한 300명이 넘는 팔로워를 얻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선택한 이 브랜드가 사실 엄청나게 이 브랜드랑 그 청중이 겹치는 게 많은데 이 브랜드가 이미 너무너무 큰 브랜드예요. 엄청 막 로컬에서 정말 아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이 팬들이 많아서. 그래서 같이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물건을 준비하고, 이제 여기는 이걸 준비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저는 지금도 드는 생각이 혼자 브랜드 컨텐츠 좋은 것도 올리고, 뭐 꾸준히 올리면 당연히 좋은 효과는 있겠지만, 사실 컨텐츠를 내 머릿속으로만 만들어내야 하는 이유는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해도 되고요. 다른 사람이 좋은 컨텐츠를 또 공유해주는 것도 사실 좋은 소셜미디어로 그러니까, 성장시킬 수 있는 많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보다 사실 파트너십을 하면 진짜 10배 이상의 효과가 나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톤앤 매너 살짝 끝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왜냐면 이제 이 소셜미디어에서 활동을 할 때 어쨌든 좀 뭔가 컨셉을 갖고 어떤 톤과 매너를 갖고 이야기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톤은 보통 말투나 어조를 의미를 하고요. 매너는 이제 태도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메일침프라는 북미 브랜드 중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 브랜드는 사실 스타일 가이드라고 자기 톤의 매너를 아예 공유를 했어요. 웹사이트에 보면 목소리 어조, 인간적이고 친숙하고 친근하고 이제 아주 다이렉트하게 얘기한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 이 말이 뭐 우리는 너무 심각한 게 얘기하지 않는다, 포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유머 감각은 있지만 엔터테인먼트보다 명확성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작성 중인 내용과 관련이 없는 한 연령이나 장애를 언급하지 마라. 성별 언어를 피하고 단순 대의를 사용해라. 사람에 대해 쓸 때는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모르는 경우에 이름만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글을 쓸 건지 이런 거를 좀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선 첫 번째로 그러니까 혼자만 사실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브랜드를 이렇게 리프레젠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어떤 사람은 뭐 다르게 우리 회사를 얘기하고 어떤 회사는 다르게 우리 회사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스탠다드한 그런 기준이 있는 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이걸 소셜미디어에 계속 표현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좀 통일성 있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회사의 소셜미디어, 틱톡, 뭐 웹사이트 이런 거 보면 컨셉이 되게 비슷해요. 뭔가 이렇게 되게 유머 있으면서도 정확한 이런 기능을 주고 또 크리에이티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잘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브랜드를 떤 채널에다가 이제 어떤 전략으로 하실지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저는 활용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비디오 같은 경우는, 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꼭 그 부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럼 브랜딩, 톤 앤 매너는 어떻게 해요? 이러면 저는 브랜딩 퀘스천을 보통 드려요. 뭐, 이 질문을 나에게 스스로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실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많이 쓰는데,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한 줄로 설명해봐라. 뭐, 주요 경쟁사는 누구신가? 뭐, 차별화는 뭔가?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뭐, 특별히 싫어하는 브랜드가 있는가?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컨셉을 나가야 될지 이제 보여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요런 것들은 이제 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뭐, funny, neutral, serious. 그리고, casual, neutral, formal. 그러니까 막 웃기게 할 건지, 뭐 아니면 엄청 시리어스하게 얘기를 할 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뭐 아바타 고르는 수준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 사람과 이 브랜드 파운더와 좀 비슷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좀 자연스럽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톤이나 purpose language, 그리고 character, persona,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중에서 골라서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건가, 우리는 뭐 숫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되게 똑똑해 보이고 싶다, 뭐 이런 얘도 있고, 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 여기까지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미 소셜미디어 채널 오늘 10개 알아봤고요. 그리고 왜 좋은 컨텐츠가 도대체 뭔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런 컨텐츠를 이용해서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을 할 때 기버웨이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어카운트를 키워나가는 힘, 그런 것들을 오늘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꼭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북미 마케팅 관련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